CCTV가 없는 곳 상상이 되시나요? 은행과 마트, 도로, 골목 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CCTV.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이제 CCTV는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존재가 됐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은 물론이고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범죄 예방과 범죄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역시도 이제는 이질감 없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울 만큼 블랙박스도 CCTV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 사고나 범죄 관련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는 중요한 취재원이자 정보원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설명할 때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빠지지 않고 있죠. 범죄 사건 의혹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CCTV 영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에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활용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죠. 가장 실감나고 정확하게 각종 사건, 사고를 전달하는 핵심 매개체로 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의 뉴스나 각종 프로그램에 널리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화면, 즉 현장이 여과 없이 녹화된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언론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 여기에 문제는 없을까요?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활용한 보도나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CCTV와 또 블랙박스 영상이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 같은 공익적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화제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때문인데요. 잔혹한 사건 현장을 편집 없이 혹은 최소한의 모자이크로만 내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칼부림과 대형 참사 등과 같은 사건 보도를 보도하면서 현장을 날 것 그대로 담은 CCTV 영상이 뉴스로 보도되게 된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뿐 아니라 지나치게 생생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자칫 모방 범죄를 유발하거나 유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상들을 활용한 보도는 또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속에 노출되는 번호판이나 상호명, 또 위치나 음성 등이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해당 영상에 등장한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간단하게 뉴스 보도를 화면 캡처나 녹화로 저장할 수 있고 또 SNS 등을 통해 사실상 제한 없이 재생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CCTV와 블랙박스 영상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시민 제보로 영상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론이 이들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사전 사후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또 음성권 등 다양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취득이 의심되는 제보 영상을 검증 없이 보도에 활용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언론인들도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도 경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터지면 CCTV 영상을 구하느라 또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취재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보도의 질은 떨어지는 상황도 생긴다는 아쉬움 섞인 토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기술의 발달은 공적 사안에 대한 탐사 보도와 시청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특히 CCTV와 블랙박스 등의 영상은 뉴스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속보성과 또 현장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어서 차별화된 보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시청자나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당 사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죠. 문제를 해결하거나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들 영상을 이용한 언론 보도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인격권 훼손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영상 관련 조정 신청 사건 총 53건 중 CCTV와 블랙박스, 온라인 영상 사용으로 인한 내용이 총 10건을 차지했다고 해요. 영상 관련 분쟁 10건 중에서 2건이 CCTV나 블랙박스, 온라인 영상으로 유발된 거죠. CCTV나 블랙박스를 활용한 언론 보도로 내 개인정보나 초상권, 또 음성권 등 인격권이 침해됐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정정보도나 또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는 언론의 노력이 우선이겠죠.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 취재와 보도 시 언론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등을 정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방송사는 스스로 취재하고 확인한 자료에 근거를 둬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재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저작권과 초상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이제는 필수적인 정보원이 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잘만 쓰면 훌륭한 약이 될 수 있고 자칫 소홀하면 도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진 만큼 우리 언론이 이 점을 깊이 유의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이 모두를 지키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